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죠? 저도 월요일 좀 활기차게 지내보려고, 활기차게 시작을 하려고 사실 일부러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볼 일이 있어서 좀 밖에도 나갔다 오고, 좀 살짝 다운이 되어 있었던 마음이었는데, 그 다운되었던 마음을 이렇게 전환시키기에는 또 다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밖에를 나갔다 왔더니 기분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토닥토닥 힐링수다 33번째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가끔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뭘로 할까? 그날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방송을 하나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롭게 다시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글쓰기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글, 기사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필사도 하려고 하는데 요즘 필사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쫙 훑어보고 괜찮은 내용들은 마음에 와닿는 신문은 제가 이렇게 좀 모아두거든요. 언제 필사를 해야지 하고 모아두는데, 오늘은 11월 7일 수요일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폭력에 대한 글하고 첫걸음과 초심, 이 두 개 다 마음에 들었어요. 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가까운 폭력이라는 주제로 윤정민 산업팀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도 스스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나까지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또다시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의 예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2035 가까운 폭력. 폭력이 주는 고통의 크기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정도나 방법도 영향이 있겠지만 누구로부터 가해진 폭력인지, 폭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가깝고 지속적인 폭력은 그 정도나 수법이 덜 잔혹할지라도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내가 아는 가장 가깝고 벗어나기 힘든 폭력은 가정폭력이다. 부모, 친척, 형제로부터의 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바닥부터 파괴한다.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가 되려 자신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고통을 넘어서는 배신감을 안기며 더는 기댈 곳이 없어져 좌절하게 된다.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다. 그쵸? 아마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다. 태어났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감내하는 건 인종이나 성차별만큼 잔인하다. 심지어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웬만해선 가족, 특히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수가 없다. 그쵸? 천륜이니까 끊을 수가 없겠죠. 가정폭력의 고리는 그만큼 질기고 단단하다. 스스로 끊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처는 지금껏 폭력 그 자체만큼이나 잔인했다. 남의 집안일이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따위의 말들,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후레자식이 되는 처참함을 감당하며 경찰에 신고해도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이웃의 도움을 청해도 가정산이 천륜 같은 말로 넘기는 일이 흔했다. 실제 보고 들은 일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 폭력에 대한 명백한 방조다. 게다가 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욕설과 매질을 당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해지는 폭력이기도 하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본 영화엔 별다른 동기 없이 여럿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살인자가 등장한다. 그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그의 첫 범죄는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었다. 잔혹하며 특별한 사연도 없는 강력범죄의 뿌리를 파헤쳐보니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겪은 폭력이 드러난 일은 결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가족이나 부모란 이름 아래 행해진 이처럼 가까운 폭력은 어쩌면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를 순수한 악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잔혹하다. 그리고 가까운 폭력에 의해 파괴된 삶은 또 다른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이 폭력은 무차별적이다. 남의 집안일 따위의 말로 눈 감을 수 없는 이유다. 가족도 지인도 아니지만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가 그 가족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만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라고 쓴 이 기자의 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가정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스스로 이미 내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언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영향이 자식에까지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고 그렇게 또 폭력을 하시고 엄마를 때리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분 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 넘어가서 가다 보면 그 아버지의 문제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민족들이 참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병자호란 뭐 조선시대도 정말 많은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유전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부모에서 받은 것들이 결국은 내 자손에게까지 또 대대로 물려져 갈 수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아픔의 그 끈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끊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남녀 문제로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여자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면 우리 가정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방조하고 넘어간다면 그 피해자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2번 고통을 당하는, 2번 또 배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저 역시도 우리 아이 둘을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들한테 매도 들었고 정말 차라리 너무 힘들 때는 같이 죽자고도 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죠? 일단은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난 건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참 많이 미안함도 올라와요. 좀 좋은 엄마, 능력 있는 엄마, 넉넉한 가정, 편안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또 더 좀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런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부유하다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났다고, 부모의 학벌이 좋다고, 배움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또 그 자식이 다 잘 되냐? 결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식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아픔들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대에서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처 아니면 폭력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당했잖아. 내가 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부모를 내가 더 또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했는데 저는 직업에 관계없이 상담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군가를 상담해 주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가장 혜택을 받는 건 저였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이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를 이해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공부를 상담 공부, 심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가 있죠. 저도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엄마나 형제들 간에 섭섭함으로 상처로 인해서 몇 년씩 안 보고 지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제 기준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언니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제가 바라는 엄마와 언니 오빠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쳐지지 않으니까 더 서운해하고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가 가장 큰 이유는 내 부모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내 형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당연함으로 바라보는 기대감. 그런데 그렇게 해줬을 때의 고마움보다는 못 해줬을 때의 섭섭함과 속상함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다시 헤아려 보고 나는 또 어떤가 라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내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상처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충고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기보다 그냥 얼마나 힘들까 그랬었구나 라고 그 마음 좀 헤아려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럼에도 잘 견뎌내는 것에 고마워해 주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면 아마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그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다른 폭력을 막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조금 주제가 무겁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정말 힘들 때는 누구한테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나누실 거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이 방송 있잖아요. 제가 그 구독하는 거 이렇게 저의 이니셜 이모티콘 이렇게 해놨거든요. 웹툰 만화로 그린 제 표정 그거 해놨으니까 거기 딱 누르면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10초 전에 그게 뜨거든요. 거기에 해서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들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